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까지 약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듣는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자, 오늘 공개 변론은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변론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무런 조정 논의 없이 개회 14분 만에 의결을 강행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민영배 의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인데, 자, 어느 정도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제 위장 탈당이라고 정말 본다면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판례들을 살펴보면, 네. 결정들을 살펴보면 국회의 절차 위반, 국회의 의결 자체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그런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권 분립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삼권 분립이 예. 가장 큰 이유인데 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날치기, 그러니까 예. 국회 날치기들이 그러니까 모든 날치기들이 전부 결국은 합법적으로 법이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지고 한 것인데요. 네. 지금 그 기존의 헌재 결정의 그 입장에 비추어 보면 민영배 의원이 어쨌든 실제로 탈당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실제로 탈당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탈당한 이제 그래서 당적이 없는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명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에는 이거를 위헌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는 있어왔기 때문에 네. 헌재가 입장을 변화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민주당은 민 의원이 이미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될 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탈당하는 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헌재가 이 쟁점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사실은 이런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은 네.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상 그런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이 보통은 이런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다가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것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고, 네. 사실 이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논쟁적이었지만은 이것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국회법을 위반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고, 그런 국회법 위반 행태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보장이 된 그런 네. 심의 표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한 것인데요. 예. 사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권을 또 존중하는 차원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좀 궁금은 한데, 저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인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합니다. 예. 일단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광원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는데요.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여 분 만에 법안을 의결했었죠.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자, 절차상의 문제,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전격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좀 급했다라는 느낌을 질 수가 없죠. 예, 시간적으로 급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민영배 의원이 소위 말하는 위장 탈당, 네. 꼼수 탈당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야당과 여당을 동수로, 그러니까 3대 3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보장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성숙시키는 이제 그런 제도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야당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명에 대한 몫을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인 민영배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상 4대2로 네. 이것을 통과시켜버린 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사실 소수당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회기 쪼개기라고 네. 하죠. 그래서 회기가 종료가 되면은 그 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회기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소수당의 그런 필리버스터를 좀 무력화시켰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 국회법 위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좀 헌재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인데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게 더 좋았겠지만은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과거에 공수처법 처리 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또 절차적인 흠결이 더 심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 17분, 개회 14분 만에 끝났는데 헌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기 논의할 게 없으면 더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뭐 네.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사실 회의가 계속 열리는 곳인데 예. 뭐 이거를 일정 시간 이상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4분 만에 끝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침해된 게 사실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네. 그거 자체가 적법한 것인가를 아마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회기 쪼개기를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지 못해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토론 표결권이 침해됐다 이런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또 고성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을까요?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네. 이게 사실 그냥 국회법입니다. 이름을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우리가 네. 부르는 건데 이 국회법에 보면은 사실상 과거에 그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을 만든 거고 또 예.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건데 지금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사실 지금 규정되는 것들을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법에 보면 처벌 규정이 좀 나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계속 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형사범죄화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것이 굳이 이제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뭐 현행 법이기 때문에 사실 법의 구속력은 있는 것이고요. 뭐 재판으로 가면 그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 뭐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곳은 아니고 사실 이제 위헌 여부, 그러니까 그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그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점거나 이런 것들이 뭐 주장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관건은 결국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또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을 해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무효로 판단할지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판단,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거기까지 가기는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련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예. 97년도에 나온 결정인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6년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통과 여부로 이제 여야가 크게 극단으로 대립한 네.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신한국당이 그 이제 여당 의원들이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이른바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엄청 이제 몸싸움도 이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야당 의원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 국회 본회의도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들끼리 진행을 해가지고 그걸 네.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니까 통지도 안 하고 비공개했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결정이 된다 이제 어쨌든 본회의 형식적으로 통과가 된 거니까요. 돼서 이거를 정부로 보내서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선포한 행위는 그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봐서
그게 과정에서 위헌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공포됐으면 법률안을 유효하다고 보는 선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일부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이제 정부를 통해서 공포행위가는 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효로 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뭐 얘기 나왔듯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있는데 몇 차례 법률안 자체가 무효라고 본 사례는 없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번에도 뭐 예상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는 뭐 김필선 변호사님하고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 검수완박 법안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아예 효력까지를 다 무위로 돌리면서까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좀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다수의 지금까지 현재 판례들이 유지해오는 태도들처럼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이나 위법성이 네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것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참 오래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시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와 검찰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오늘 공개 변론이 사실상은 본게임인 법무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등을 당사자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청구 사안과 이 두 사건이 병합이 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현재는 뭐 병합하지 않고 별도 진행으로 가는데 별도 진행으로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아직도 뭐 병합 가능성은 살아 있는 건지요? 근데 이제 그 병합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가 네.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병합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지금 그 권한쟁의 심판하고 요 법무부 검찰이 청구한 네. 것이 좀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위반 정도로 가지고서 이걸 위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법무부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지위, 그리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의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지금 헌법상 보장된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권한쟁의를 최초로 이런 것들은 좀 인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본 사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좀 요구했던 근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될 거 알면서 한번 해본 거라고 보겠습니까? 뭐 어떻게 볼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예. 어쨌든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고요. 다툼을 네, 했었기 네. 때문에 했고 이제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다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네.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가는 예. 이른바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네. 이거는 뭐 여야 뭐 막론하고 다 지금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이걸 두고 계속 정치적으로 다투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을 다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그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정치적으로 이거에 예. 대해서는 여야 모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두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작년 1월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네. 관련된 결정이 있었는데 공수처법에서 그 헌재재판소가 그 케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공소제기, 그다음에 수사는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에 속하는 사무다라고 보고 네. 실질적인 행정부가 그거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이상 권력 분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행정 업무를 실질적인 행정부가 이거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상 어느 쪽이 담당을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국가 정책의 문제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입법 재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헌법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저기 헌법 재판 아니 그 헌법 내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리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네. 영장 청구권을 검사의 고유 권리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영장 청구권에서 수사권이 연역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검사의 주장인데 사실 그 헌법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조문에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영장 청구권이 그 수사의 가장 근본이고 거기서 다 모두 연역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형사소송법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수사의 기본 형태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 그러니까 임의수사가 기본이고 강제수사는 예의적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장 청구는 강제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어서 그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예의적 경우를 정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도 검사에게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 좀 보기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은 최근에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기려면 헌법재판관 9명이죠. 그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5명의 재판관이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헌재 재판관 성향, 구성에 따라서 이번 사안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성향에 따른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재판관 임명 성향이라는 것은 네. 이제 어느 정부,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로 정권을 좀 분류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예를 들어 진보 정권에서 임명된 보통 재판관들을 네. 좀 진보 성향이라 이렇게 보통은 부르고 예. 또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들 이제 보수 성향 이렇게 보통 이제 네이밍을 붙이는데 사실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이제 9명 중에 5명 과반수 이상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이제 이 효력을 이제 무효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판단이 지금 섣불리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 그 견해에 상당 부분 전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이제 검사들의 그런 권한을 헌법에서 지금 보장한 가운데 지금 이 검수 완박 법안이었죠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절충이 되면서 수사권을 사실상 대폭 검찰로부터 이제 뺏어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런 수사 권한 이런 것들을 대폭 좀 무력화했다라고 본다면은 헌재에서 권한쟁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성향보다는 조금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